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습니까? 네. 안 계신 동안 우리 데이터 2명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 무인 우주선 이거부터 할까요?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아 예. 지금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예, 예. 아르테미스 네. 예, 예. 1단계죠. 이번 예. 이제 무인 우주선인데 이제 2024년에는 이제 2단계로 해서 유인 우주선이 가야 네. 하는 갈 예정인데 이제 그 전 단계로 네. 이제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안전도 같은 걸 테스트했죠. 네. 참 과학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 정도에 그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떨어졌는데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한 9분 정도 늦게 네. 왔고 다만 이제 착수 지점이 외신들 조금 전에 전한 걸 보니까 나사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남쪽으로 한 482km 정도 더 내려갔다는 네. 겁니다. 뭐 그 정도를 뭐 달 갔다 온 거 한 거 하면은 뭐 그 별 차이 아니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지난달 16일 날 기억하시겠지만 그 발사돼서 25일 만에 이제 네. 임무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또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이 돌아온 날이 미국의 그 아폴로 계획이 있었죠. 유인 네. 우주선 네. 유인 그 달 탐사 계획. 예. 그게 마지막이 아폴로 17호였는데 그게 1972년 12월 11일 달 표면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진짜 만 50년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네요. 아르테미스 이게 뭐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인데 이 이제 그 대기권 진입해서 들어오는 게 사실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네. 네. 음속 32배 정도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섭씨 2,800도 정도. 와. 이건 이제 견뎌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마네킹이 탔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사람이 타야 하거든요. 예,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한 대기권 진입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통신도 두절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네. 떨어졌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2단계, 3단계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이제 첫 출발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나사 쪽 얘기는 아주 너무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탐사선이 오리온인데 이거를 만든 데가 로키드 마틴인데 이 관계자가 오늘 새벽에 로이터에 이게 이제 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하면은 미식 축구공을 한 300야드 우리 걸로 보면 275m 떨어진 곳에서 던져서 요만한 동전을 정확하게 맞춘 거다. 우와. 그게 사실 참 대단합니다. 과학이. 300야드에서요? 네. 예. 꼭 홀인원 하는 거네요, 골프에서. 예,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려운 일을 어쨌든 네, 임무로 대단합니다. 수행을 하고 온 것 같은데 네. 나중에는 사람을 태워서 네.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게 지금 뭐 이번에도 가서 그 궤도병이 그 달 표면에 한 127km까지 접근을 해서 네. 이제 그것도 뭐 굉장히 큰 이제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요.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타서 아직은 이제 이번엔 안 탔지만 네. 이제 사람이 타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간 거리도 그런데 있습니다. 의의가 한 있군요. 43만 2천 킬로미터 정도까지 갔고요. 네. 예.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2024년 말씀드린 그 달궤도 유인 비행 아르테미스 이제 프로젝트 2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르면은 2025년 아니면 2026년께는 이제 처음으로 여성하고 유색인종 글쎄 뭐 여성하고 유색인종 그 우주 비행사가 타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데 예. 이 사람이 타고 이제 3명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달 남극에 착륙을 해서 이제 달 기지도 만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달 궤도에 이제 우주 정거장도 또 설치를 네.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달 기지에서 이제 그 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물을 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이 자원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연료를 만들어서 네. 이제 거기서 지금은 지구에서 이제 발사가 되지만 이제 달에서 달은 중력도 훨씬 적고 하니까 이제 달에서 시무드 탐사 화성 같은데 하는 게 훨씬 더 그 비용도 적게 들고 위험 가능성도 낮춘다는 겁니다. 진짜 꿈 같네요. 달에서 또 다른 뭐 예. 화성이나 이렇게 간다는 게 화성 유인 탐사가 이제 시무주 계획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돈이 진짜 많이 들 것 같은데. 돈이 엄청나죠. 네, 지금 보니까요.
이번 그 아르테미스 1 그러니까 원 미션에만 우리 돈으로 한 49조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3단계까지 다 하면은 930억 달러, 123조 원. 이걸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679조 원이니까 123조 원이니까 뭐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네. 네. 나사 쪽에서는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좀 상당히 신경을 그렇죠. 씁니다. 예. 이번에 그 이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서 갔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달 착륙선도 만들고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그 이번 로켓 발사체하고 오리온 이런 데 보잉하고 로켓 마틴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민간 기업 참여가 확대되면은 여러 가지 고용 창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난 이런 돈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 돈을 이렇게 쓰면 누군가 만들어서 누가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없어지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역시 그런 쪽으로 예. 해석을 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예. 예, 아폴로 계획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독단적으로 혼자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 포함해서 한 20여 개국이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공조 효과도 크다는 겁니다. 예, 근데 72년도에 50년 전에 딱 50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때하고 지금의 기술력의 차이는 엄청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때도 달에 착륙을 갔는데. 했으니까 참 대단하죠. 예.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지금 뭐 우주 개발 계획 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32년까지 달 착륙하는 게 목표. 그다음에 2045년 화성 무인 착륙 목표. 그다음에 2025년에는 유인 우주 수송, 뭐 우주 이제 화물 운송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앞으로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이 협력을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협력을 그다음에 해서. 2035년부터는 선진국의 달 기지 건설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도 뭐 계획이 있는 거죠? 일본도 지금 뭐 아주 굉장히 뭐 네. 발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일본에서는 그 아이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네. 독자적으로 개발한 달 착륙선이 어제 그동안에 몇 차례 발사가 지연됐는데 네. 어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네. 이것도 미국 스페이스 X의 그 로켓에 실려서 올라갔고요. 지금 뭐 이제 내년 한 4월 말쯤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민간 기업이 상업용으로 달 착륙선을 발사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네. 지금 그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 그 착륙선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돌아서 한 지구로부터 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궤도에 진입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뭐 상식적으로 멀리 돌아가면 더 들지 않을까 하는데 참나, 그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알 수가 맞는 그러게요. 말이겠죠. 참 어려워. 이게 지금 달 착륙선 크기가 이제 높이가 한 2.3m, 네. 폭이 한 2.6m.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안에는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10kg짜리 초소형 그 탐사 로봇하고 네. 일본이 개발한 그 변형 로봇 같은 공 모양이랍니다. 그게 네.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김우정님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거라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성공이 착륙이 되면은 일본이 이제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하는 게 됩니다. 지난 그 아르테미스 1 미션에 사실 일본 그 탐사선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통신이 잘 안 돼가지고 원래 착륙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이스페이스 계획은 이번에 달 착륙 기술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달 표면을 주행하는 탐사차를 착륙선에 담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5년에는 이 달 표면 화물 운송 서비스를 나사에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달을 겨냥한 탐사뿐만 아니라 어떤 그 경제적인 경쟁도 이제 서서히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주는 뭐 러시아와 미국만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일본도 상당한 수준에 많거든요. 중국, 뭐 인도 예. 이런 데도 지금 뭐 박차를 가고 있죠. 최근에 보면 일본이 좀 방산이나 우주 이쪽으로 좀 숨기지 않고 야심이랄까요? 이런 걸 좀 그런 많이 것 드러내는 같습니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우리 국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좀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부터 좀 시각이 넓어지는데 우주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그러기도 하고 해봤습니다. 저는 네. 일본이 이런 데니까 우리가 일본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진짜
항상 좀 그런 생각은 해야 되겠죠. 선의의 경쟁은 네. 뭐 예. 좋은 거죠. 예. 네.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얘기인데 미국과 중국 뭔가 이제 선의의 경쟁 이런 구도로 좋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긴장감이 계속 돌면서도 뭐 이러잖아요. 자, 일단 미국하고 중국 간의 최근 그 어떤 화두라는 게 표현을 하면 경쟁 관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이제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격화하기 위한 실무팀을 미국이 보냅니다. 네. 미국 국무부 성명을 보면은 그 클린턴 브링크 그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하고 그 로젠버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11월 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갔다가 오늘 우리나라에 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 일본까지 나흘간 방문을 합니다. 국무부 성명은 미국 대표단이 그 미중 간의 경쟁을 책임 있게 계속 관리하는 그 후속 방안을 협의한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브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갈 예정인데 그 준비도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보고 경쟁 관리라고 부릅니까? 예, 그 경쟁 관리, 치열한 경쟁 관리. 이걸 언론에서 얘기한 건가요? 아니요, 저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뭐 저 백악관도 그런 표현을 썼죠. 사용하는 용어군요. 예, 네. 멋진 말이네요.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경쟁을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경쟁은 하는데 관리는 하겠다. 지금 뭐 로이터는 이 미국 실무팀이 가는 게 지금 중국이 지금 백지 시위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지고 갈팡질팡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간다.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좀 허점을 찌르는 측면도 있다는 식의 분석입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그 커트 캠벨 국가안보의 그 백악관 국가안보의 그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지난주에 어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중 관계가 지금은 경쟁적이지만 평화적으로 인도하고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영내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면서 핵심 목표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 안정화 서로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게 이제 파급 효과도 있고요. 와, 이런 얘기는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 캠벨 얘기는 그래서 아마도 몇 달 안에 국제적으로 실질적인 예측 가능함이 재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 어렵다.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미중 관계가 확실하게 좋아질 테니까 예. 기대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때때로 중국이 관여해 주저했지만 어느 정도 진도를 잃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영내 전체를 다시 안정시킬 거다. 이거는 북핵에도 좀 뭔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하고 일본도 방문을 한다고요? 하는데 이제 네. 뭐 북핵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이것도 아마 집중 논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 클린턴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8월에도 왔었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북한하고 그다음에 이 IRA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글쎄요 유럽연합하고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그 백악관 방문하고 나서는 유럽연합하고는 꽤 진전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어떤 그런 그 여지를 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뭐 그쪽 얘기만 많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EU 쪽에 이 가스값 네. 그 관련돼서 그것도 상한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 지난 5일부터 이제 러시아 원유 해상 네. 원유는 이제 배럴당 네. 60달러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뭐 지금 산유국 쪽에서는 뭐 별 효과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유럽연합이 이제 거기에 이어서 가스값 그 상한제 도입을 놓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하는데 지난 토요일에도 만났는데 역시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만나는 모양인데 지금 외신들 이 소식통령에서 전한 걸 보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두 개 그룹으로 갈리는 모양입니다. 이탈리아, 뭐 폴란드, 슬로베니아 같은 12개국 정도. 그러니까 중저소득국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여기는 너무 높다. 지금 보면요. 애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게 이제 1메가와트 뭐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270 우리 돈으로 한 38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예. 이게 좀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선 그래서 좀 낮춰서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로 낮춰서 이제 그걸 절충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탈리아, 폴란드 같은 12개국은 이것도 너무 높다. 낮추자.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외신 보도를 보면 독일하고 네덜란드 같은 이런 독일은 지금 가스를 가장 많이 쓰죠. 이런 쪽에서는 상한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은 시장 메커니즘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큰 손해다. 아예 못 받을까 봐. 예, 걱정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모양인데 지금 이 이탈리아 등 12개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로이터가 익명의 유럽연합 그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상한을 대폭 낮춰야 만족할 만한 협의가 될 거다 하면서 연판장까지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만나는 모양인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무자들이 만나서 만약에 오늘 뭔가 얘기가 되면은 내일 에너지 장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지난 얼마 전에도 에너지 장관 회의를 했는데 타협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럽 가스 선물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가장 최신 그 집계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지난달 말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20유로 거의 한 절반 수준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연합이 상한제 발동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잡은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예, 네. 그 유가에 비해서 가스값은 더 변동성이 크니까 네. 더 합의하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자보든 지금 현재 유럽연합 그 시스템을 보면은 네. 27개 회원국이 전체가 동의를 해야지만 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동의가 만장일치. 돼야 그래서 독일이 이걸 뭐 좀 만장일치를 다수결로 고치자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기싸움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더 유가보단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네. 보입니다. 이 얘기해 보죠. 차기 미국 대선 뭐 후보 누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여론조사 뭐 이런 결과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어때요? CNBC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그동안에 뭐 바이든 뭐 트럼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싫다는 겁니다. CNBC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이제 지난 토요일에 공개를 했는데 70%가 바이든 나오지 마라. 나와라는 19%. 네. 좀 그다음에 차이가 크네요. 예. 네. 네,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지금까지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게 트럼프죠. 네. 트럼프도 나오지 마가 61%. 물론 바이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나와라는 조금 30%. 네. 그나마 조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 뭐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하고 공화당 지지층이 이제 그 비율은 또 네, 좀 예, 서로 다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47%가 나이 때문에요. 80을 넘겼죠. 지금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이 됐죠. 지난달 8순이 지났죠. 우리는. 8순이 지났죠. 네. 그다음에 트럼프 출마를 비토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8%만 그 사람 나이 많다. 우리 나이로 76살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비토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낫습니다. 더 그나마. 어립니다. 네. 예, 근데 그렇네요. 근데 뭐 여론조사라는 게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41%. 지난 10월에 같은 조사에서 보다 5%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또 CNN 지난 금요일 발표 여론조사를 보면 또 지지율이 조금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전 두 사람 다 나오지 마. 이젠 지긋지긋하다 하는 그런 그 비율이 CNBC 조사에서 나온 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항마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반가워할 그렇죠. 소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뭐 플로리다 주지사나 뭐 이런 그 그러게요. 공화당에서도 무슨 전 국토안보 장관을 지냈던 그 여성 뭐 네네. 유리한 게 아니냐 나오는데 저는 세대 교체 문제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아니냐 뭐 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진짜 100세 시대가 됐네요. 바이든은 지금 해서 된 다음에 4년 하면은 뭐 90세 가깝게 되겠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중국 그 코로나 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국은 지금 보니까 그 당국이 발표한 그 코로나 그 신규 확진 집계가 네. 확실히 줄었습니다. 아, 지금 줄었나요?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 그 한 3만 8천 명이 이제 그게 예. 기록이었는데 거기 비해서 한 70% 정도. 뭐 베이징 뭐 다 뭐 그 광동 뭐 충칭 다 굉장히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예, 문제는 또 믿느냐는 예, 안 믿습니다. SNS 중국 SNS를 예. 보니까요. 그건 착시다. 예. 우선 유전자 증폭 검사 같은 거 대폭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받으려고 해도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누리꾼들 얘기는 내가 좀 증상이 있어서 가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 항원 검사 지금 뭐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와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처방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하겠느냐 그런 글도 뜨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방 정부들도 지금 뭐 잘됐다 싶어서 PCR 검사도 대폭 없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웨이보 글에 보면요, 차라리 아예 그냥 발표를 하지 마라. 네. 집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후시진 그 황구시보 편집장이 있죠. 이 사람이 그 중국 지도부 그 어떤 그 의중을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도 글을 올려서 차라리 이런 제대로 된 수치를 밝히거나 아예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사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중국 지도부도 좀 이런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 와, 참 문제입니다. 예. 네. 그런데 뭐 한 1, 2주 만에 엄청나게 변화가 됐네요. 정말. 그 PCR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오히려 줄였는데 네. 그러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예. 그런데 오히려 줄었다. 이걸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베이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0명을 한꺼번에 한 네. 실험관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맞아요.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사를 해서 예, 막 예.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않는 검사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네. 지금 중국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북한도 덩달아 좀 예, 일상이라고 북한도 하는데요. 지금 그 연합뉴스 그 단둥 특파 쪽에서 그 보도를 한 건 보니까요. 네. 중국의 그 대북 무역상들 얘기가 지금 이 중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나서 지난 7일 이후에 북한 쪽이 지금 바짝 긴장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뭐 치료약 같은 거 구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북한 무역상들도 그 평양 당국으로부터 빨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물자 같은 걸 많이 확보를 해서 보내라 이런 뭐 지침이 떨어졌다는 그런 보도도 북한은 있고요. 백신 거의 안 맞았나요?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뭐 그 소통들 얘기는 북한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들어온 그 백신을 국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로 놓은 그럼 모양입니다. 거의 전 네. 국민이 거의 안 맞았다. 그런 상태고.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국이 그 박스로비드를 승인을 했죠, 화이자. 네. 그리고 네. 자기네들 거도 하나 승인을 했는데 사실 중국 자체도 지금 이 통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 북한 고위층이 그거를 뭐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게 이제 대북 소수통들 얘기라고 합니다. 그는 고위층 얘기지 뭐 국민들은 그렇죠. 뭐 거의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중국의 춘절이죠. 우리 네. 그 서울이죠. 네. 이제 그때 중국 내 감염자가 분명히 늘어날 걸로 보고 북한이 아주 바짝 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중 그 열차가 지금 재개가 됐었는데 네. 네. 섰다가 재개됐다 뭐 한 두어 번 그랬는데 이게 다시 또 끊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뭐 국제보건 전문가들도 지금 북한이 그렇게 뭐 틀어막고 있지만 한번 확 중국에서 뭔가 넘어오면 이게 심각해질 거라는 그러게요. 그런 걱정들도 합니다. 예. 네. 북한이 좀 걱정이네요. 예. 우리가 참 백신도 많이 있고 그런데 좀 이런 걸 좀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지금 뭐 줘도 안 받는 거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네. 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예. 물꼬가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도 뭐 약국에서 줄 길게 서서 네. 구하는 입장인데 북한까지 이런 게 가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쉽지 게 않지 않을까? 사실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네. 교류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저는 아쉽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중국도 미국 백신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글쎄 말입니다. 네, 좀. 네,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고요.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